자, 이제 총선 승리 후에 그 개별적인 인터뷰는 이제 사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먼저 우리 9개 민방 시청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국을 돌면서 이거 원톱으로 총선 유세를 하셨지 않습니까? 체력적으로도 큰 강행군이었는데 회복은 완전히 되신 것 같습니다. 아직 근데 그 몸무게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하. 계속 하루에도 몇 개 도시를 돌다 보니까 식사를 뭐 김밥으로 많이 때우다 보니까 몸무게가 한 3, 4kg 빠졌는데 아직 회복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굴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점차 괜찮아지겠죠? 네. 뭐 이 질문 드린 거는 원톱으로 선거를 치른 한동훈 국힘 전 비대위원장이 몸이 안 좋다고 네, 윤 대통령 오찬을 거절해서입니다. 예. 자,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랄까요? 또 여러 가지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지금도 기억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예. 제가 이제 광주 충장로에 가서 네. 첫 번째 거리 연설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광주에 계셨던 거리의 그 시민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안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두 마디를 하셨는데 한편은 저한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은 아마 저의 각종 수사나 등등에 대한 뭐 연민, 공감이었던 예. 것 같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줘서 고맙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주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그 두 마디에 저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호남이 조국혁신당을 비례투표 1위로 만들어준 그 핵심이 그 두 마디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례의석 12석 이제 3당의 자리를 굳히셨는데 창당 때 제가 듣기에 목표 의석이 10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초과 달성하신 거예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제가 2월 13일 날 창당 선언을 부산에서 하고 그때 원내 3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의석수 10석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목표는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 그 느낌이 계속 진행되었고 했는데 네. 선거 후반부에 가서는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사실 만들어진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당이다 보니까 조직력이 좀 약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있어서는 좀 뒷심이 조금 부족해서 원래 목표했던 것은 이루었지만 여론조사 추이를 투표로 완전히 연결시키는 것은 그 점에 있어서는 모자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0석 목표치 제시했을 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속된 말로 조국 대표가 뻥친다 이렇게 여겼는데 네네. 어떤 좀 확신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저는 창당을 결심했을 때 제 주변에 뭐 정치 또는 뭐 학계, 언론계 많은 친구 지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사실 대부분은 창당을 말렸습니다. 근데 제가 창당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뛰어들었는데 저는 물론 지금처럼 이 정도의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상당한 성원을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뜨거운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성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수많은 비례 정당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을 콕 집어서 뭐 기성 거대 정당을 능가하는 민주당을 앞서지 않습니까? 예. 그런 표를 몰아준 배경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실정, 비리, 무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셨는데 조국혁신당이 그 윤석열 정권 지난 2년에 대한 정면 공격, 네.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해서 속이 시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윤 정권에 대한 비판 공격 외에 그 점 외에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라는 또 일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기존의 범진보 또는 뭐 민주 진영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한 일정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 또 민주당이 좀 꺼리는 일, 이런 일들을 조국혁신당이 해줄 수 있다라고 믿고 저희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광주가 이제 47.7, 전북도 45.5, 전남 44%.
그래서 이제 감사의 표시로 첫 방문지로 이제 호남을 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북하고 이제 광주를 다녀오셨는데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선거 과정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네. 선거 마치고 난 뒤도 호남 방문해서 접했던 그 호남 유권자들의 민심은 정말 뜨겁고 강렬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선거 마치고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그 뒤로 저희가 뭘 하면 좋겠는가라는 걸 듣기 위해서 이제 호남을 방문했는데 만나는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격려 외에 앞으로 정말 잘해야 된다. 조국혁신당을 호남에서는 1위로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잊지 마라. 더 열심히 해라. 원래 목표했던 그 초심을 지키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욱더 마음을 굳게 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표심 중에서 기존에 이제 그 지역의 지배적인 정당인 민주당에게 좀 약간 실망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황골탈퇴를 주문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호남에서의 득표율 1위 사실 엄청난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또 2등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보니까 호남 지역은 광역단체가 3곳이나 되고 지방자치단체 41곳, 그다음에 뭐 도의원, 시의원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재들이 조국혁신당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고요. 네. 그 서울 지역에서 들었고 또 호남, 영남 다 유사한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저희는 당장 총선 뒤에 네. 저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당장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저희가 어떤 법률, 어떤 정책을 구현할 것인가에 총집중을 하고 있고 네.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력이 약합니다. 그 조직을 다시 재구성하고 강화하는 작업에 모두 지금 힘을 쏟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방선거는 2년 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벌써부터 지금 뭐 지방선거를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총선 민심을 받아 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방선거에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